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딩의 주제 조금 참신하죠. 뭔가 이렇게 조금 색다른 주제인데 안녕? 낯선 사람이라는 주제예요. 이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좀 그런 감정들이 있죠.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좀 설레임? 이런 거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리딩을 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기대하고 들어오기보단 진짜 누굴까? 누굴까? 왜냐면 제가 딱 아예 전제를 낯선 사람이라고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 인물을 기대하고 들어오신다기보다는 정말 나한테 있었던 인연이라던가 낯선 어떤 상황 만나보러 오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진짜로 낯선 사람이 온다 그러면 누굴까? 어떤 식으로 얽혀서 어떤 일이 있을까 나한테 이런 거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리딩을 듣는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대상 정해두지 말고 들어보세요. 나한테 낯선 사람이 진짜 어떤 식으로 닿는다.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낯선 사람과의 인연이 닿아서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까운 미래, 이 인연의 약간 결말 같은 것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이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 두 분의 어떤 상황적인 거, 아니면 상대방이 많이 좀 유독 상대방에 대한 특징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많이 읽어 드릴게요. 그렇게 할 거고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진짜 그런 일이 있거든 저한테 댓글을 달러 오시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이 리딩은요 연인의 관계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꼭 이성 간의 러브 스토리를 기대하고 듣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설레여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성 간의 우리 남자 여자 남녀 사이의 어떤 이런 썸 같은 느낌으로 기류가 흐를 수도 있는 거겠고 아니면 진짜 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러브 스토리 썸 사랑 이런 감정이 아니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되게 끌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동성끼리여도 그렇고 꼭 동성 연애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누군가와 뭐 성적인 이끌림이 아니더라도 뭔가 끌릴 때가 있잖아요. 이 낯선 사람과 이상하게 이 해에 되게 인연이 깊게 맺어졌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연결되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맺어지는 인연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 꼭 새로 만나게 될 새로 나랑 사랑에 빠지게 될 사람이라는 조건의 리딩은 아니니까 어떤 게 나올진 몰라요. 정말 뭐 사랑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좀 자유롭게 연령대도 좀 자유롭게 성별도 좀 자유롭게 이 관계 설정 자체도 조금 폭넓게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예요. 가장 끌리는 카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상대방, 우리 언제, 어떻게 알게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관계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선은 여러분, 상대방의 맨 위에 카드 보이시나요? 상대방에 대한 카드예요. 설명에 대한 카드인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구애를 할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엄청 저돌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내가 거부를 할 틈을 주지도 않을 거고요. 이 사람을 거절할 수 있는 틈을 주지도 않고 내가 너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이 잠깐의 부재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연락을 할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계속 다가올 거고 연락할 거고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먹었어? 그리고 지금은 어디야? 마치 내가 당신과 어떤 인연이 아니고 나하고 연인 관계도 아니고 나하고 그동안 알던 사이도 아님에도 너무나 쉽게 내 일상으로 확 들어와서는 너 어떻게 지내? 너 어디야? 너 오늘은 뭐 먹을 건데? 너 어제는 뭐 했는데? 이따가 그러면은 몇 시쯤에 집에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죠.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여사제 카드가 뜬 게 보이세요? 아래 곰돌이 카드 보이시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제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저와 내담자분 모두 우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된, 그죠? 당연히 이제 비밀 유지,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타로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곤 하지만 이게 조금 제너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에 전차 카드도 그렇고 아래 여사제 카드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양옆에 나뉜 두 개의 기둥, 저 두 마리의 스핑크스, 이 이 공통점이에요. 나도 상대도 이끌리게 돼서 본능적으로 만나게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 장소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끌리게 될 거예요. 행여 내가 원래 예를 들어 여러분, 1번 여러분이 저는요 되게 아무나 만나는 게 싫고요. 뭐 이렇게 뭐 사람들 클럽 가고 시끄러운 데 가고 뭐 SNS로 사람 만나고 이런다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사실 대부분일 거거든요. 1번 분들은 그래요. 왜?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캐릭터 자체가 여사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고귀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귀한 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끄럽고 쉽고 가볍고 이런 만남 자체가 질색이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낯선 사람하고 연결될 이 고리, 통로 자체가 나한테는 전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낯선 사람하고 쉽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어때요? 내 속은? 나는 그러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사실 가장 거부하고 나답지 않아, 나다운 건 이게 아니야,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강하게 이끌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가끔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나를 그냥 허용해주고 싶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지금 현재 그때 여러분과 인연이 닿을 낯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인이 된다고 하는 리딩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 인연이 닿을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만날지 장담할 수 없는 환경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일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생전 안 하던 SNS를 한번 해보겠다고 가입을 했다가 누군가와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벼운 게 분명 나한테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를 짐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에라 모르겠다. 한번 나도 그냥 운명에 맡겨볼까? 한번 나도 이 운명의 장난에 그냥 맡겨볼까? 나도 그냥 저 사람 해보는 대로 한번 가볼까? 나도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인생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선택해볼까? 라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만한 본능, 이 안에 내 안에 계속해서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난 옳은 것이 맞다고 생각해. 옳은 것이 나에겐 깨끗한 것이야. 모든 이 기준들이 무너지는 어떤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과 내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을까요? 아니죠. 근데 나도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1번 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저 벽을 깨고 저 기준을 깨면 그래도 내가
허용되지 않을까 하는 여지가 상대방에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외모로도 능력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내가 뭔가를 원하겠다, 당신을 원한다, 당신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내가 딱히 너에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옆에도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도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이 우연히 눈이 맞게 되거나 우연히 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른 상대방에게 전혀 눈길이 안 간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쵸? 그게 도덕적인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치만 그 마음이 가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이다. 넌 마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둘이 그런 식으로 뭔가가 눈이 맞는다거나 마음이 이끌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그러면 안 되지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생각나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금 여러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사랑은 많이 받고 있어요. 배려도 많이 받고 이해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자꾸 못 들어. 예를 들자면 나는 너무 안정적이고 이 관계가 너무 좋은데 언제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까? 내가 바라는 건 사실 결혼이란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줘. 그러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상대방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는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에이 너 결혼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너도 그럴 거면 즐겨 라는 식의 마치 그래도 될 것 같은 이런 모험심을 나에게 준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여지를 줄 순 있어요. 나의 무의식 중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너무 다른 사람이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너무 고지식해요. 날 어디도 못 나가게 해. 맨날 연락하고 감시하고 막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처럼 막 나한테 의심을 해. 날 한시라도 자유롭게 두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랑 같이 바람 쐬러 가재. 뭐 사주겠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재. 일상을 좀 탈피해보재. 그렇게 고지식하게 융통성 없게 살지 말고 좀 즐기자고 막 해요. 새로운 세상에서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한텐 새로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에게 숨이 트여지는 나에게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다른 어떤 느낌으로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 조언 카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상대방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고 낯선 상황에서의 오는 즐거움에서 끝이 나요. 상대방은 나와 어떠한 약속이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거나 뭔가 보장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도 결정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상황에. 두 분이 꼭 옆에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만난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하게 또 다른 어떤 일이 있거나 내가 당장은 이 사람을 만날 계획이 없을 만큼 바빴는데 우리 둘이 진짜 만나게 되는, 이끌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걸 꼭 대상으로만은 보지 않겠어요. 다만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것도 보장을 해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좀 줬다가 너무 믿어버리거나 너의 약속을 너무 기다리게 된다거나 뭔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땐 상대가 나를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꼭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떤 식으로든 다가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꼭 이성 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성끼리일 수도 있고 이성끼리일 수도 있고 이성 동성일 수도 있고 뭐 상관은 없지만 내가 낯선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이 들어올 때 내 인생의 1번 분들 낯선 이 상황으로만 여러분도 바람 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인연이 닿을 낯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꼭 연인으로 다가올 필요도 없고, 뭐 동성 간에, 이성 간에, 이성이어도 뭐, 이성 동성 간에 해프닝, 이슈, 뭐 이런 어떤 관계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연인의 감정으로만 닿진 않을 수도 있죠. 연인의 감정이라고 대입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제가 읽어드릴 거고,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올 건지, 두 분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됐을 때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하고 인연이 닿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자, 우선 이번 분들 리딩을 좀 보자면, 여러분 저 은둔자 카드 보이시나요? 이제 상대방 쪽이에요.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성향,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굉장히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뭔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과 상대방은 두 분이 어떻게 조금 더 깊게 연결이 되냐면 전혀 뜬금없는 관계일 것이다 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늘 있던 사람이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만나러 가면서 맺어지는 인연이다 라고 보여져요. 왜냐, 상대방 계속 이 자리를 좀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는 것이고, 밑에 곰돌이 카드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상대방을 뭔가 만나러 가면서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몇 번이고 만나러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 예시가 이거에 딱 맞을 순 없어요. 제가 모든 예시를 들어드릴 순 없으니까 우리 이번 여러분들이 딱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대입을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댓글에 간혹 가다가 이거 잠깐 TMI인데, 우리끼리니까 좀 이런 말 해도 되죠? 잠깐 TMI인데, 꼭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리딩이지만 나중에라도 이 리딩에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댓글 쓰러 와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빨리 뜬 영상에 댓글을 다는 것만 제가 볼 줄 알겠지만 최신 댓글이 계속 저한테는 떠요. 그러니까 옛날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정말 피드백을 주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인연이 있는 거고, 그 인연이 나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 어느 순간 한 공간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카페, 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쵸?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이번 여러분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알게 된 분. 내가 맨날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들르는 모임, 혹은 어떤 뭐 봉사단체, 아니면은 뭐 내가 취미 삼아 가는 곳, 아니면 내가 뭐 물건을 사러 가는 곳, 내가 그 매장의 VIP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 그래도 뭐 단골 고객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 사람은 항상 늘 그곳에 있어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먼저 말을 붙이고 내가 먼저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드렸죠?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일, 본인이 별로 그렇게까지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았던 일.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막 뭔가 배우러 가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아어를 배우러 가요. 뭐 아니면 뭐 프랑스어를 배우러 갔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학원에 매일 가는 거죠. 학원에 매일 갔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가다가 이 선생님한테 관심이 생겨요. 너무나 미스테리한 사람이거든요. 알 수가 없어. 뭔가가 항상 늘 뭔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베일에 쌓여진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취미가 없으세요? 선생님은 사적인 시간에 뭐 하세요? 이랬는데, 저는 사실 뭐
원래 이 일을 해요. 저는 원래 뭐 이렇게 언어를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 본업은 이거예요. 라고 말한다던가 굳이 많이 퍼뜨리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에 가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저는 사실 오늘 좀 이런 일이 있었네요 라고 TMI를 방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갑자기 저는 그런 거에 그렇게 선입견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서 저도 조금 홀 가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중에 어머님 혼자 한부모 가정. 어머님 혼자 아니면 아버지가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어머님이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아니면 혹은 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왜 저밖에 없어서 제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됐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는 원래 살짝 뭐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라던가 뭔가 본인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놔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면서 그렇게 된 두 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건 상대방이 그 이후로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나와요. 나를 굉장히 만나러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온다고 해요. 겁 없이. 내가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니고 또 엄청 사랑해서 이 사람을 알아가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어떤 이러한 아픔 혹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쉽게 지나치지 못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어떤 인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연 사람도 처음이거니와 본인의 이런 상대방 외모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다크할 거예요. 그렇게 약간 쉬워 보이는 인상도 아니고 함부로 가가지고 야 우리 친구하자 놀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한다 그랬을 때 뭐 예스를 외칠 수 있는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딴에는 이렇게 다가와 준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거죠. 본인한테도 특별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주 보자 그러고 다가오고 마음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막 다가갈 땐 언제고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을 갑자기 끊어낼 수도 있다는 카드가 나와요. 상대방은 오히려 나하고 이렇게 좀 깊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좀 친해보고자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은 상대로 하여금 나는 너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너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건 내가 알겠지만 나는 뭐 이렇게까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우리 인연을 여기까지 이어오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아직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 혹은 뭐 나는 내가 좀 생각해봤을 때 너랑 난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뭔가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어떤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할 거고 제가 지금 이 예시를 들어드렸다고 해서 어떻게 이 안에 모든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겠어요. 그치만 이러한 상황으로서 나와 인연이 없던 낯선 사람이 나와 연이 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가까운 흐름을 봤을 땐 여러분이 상대방을 딱 잘라낼 수가 있어요. 아주 냉정하게 차단을 한다거나 끝을 낸다거나 나 그날 그렇게 기분 따라 감정적으로 갔던 건 좀 내 잘못이긴 한데 나는 조금 아니야 라고 확 선을 긋는다거나 너무 계산적으로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봤자 도움될 게 없을 것 같아. 서로에게 득이 되어줄 것 같지는 않아 라고 하고 딱 끊어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상대방은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동이나 직업이나 어떤 이 본인의 자리가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꼭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나러 가서 만나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이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직업 변동이 있다거나 위치, 이 사람의 지역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참고를 해두셔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특히나 되게 아이러니하게 2번하고 5번, 3번도 있기는 한데 꼭
댓글을 진짜 달러 오세요. 제가 갑자기 이 카드를 보자마자 그 생각이 딱 났다는 거는 진짜로 왠지 이번 분들 중에서 한 2, 3개월 후에 지훈님 저 그때 그 리딩 있죠? 저 이 리딩 다시 들으러 왔는데 상대방 맞나 싶어서 다시 확인하러 왔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좀 찼어요. 그냥 뭐 아니면 좀 불편하고 껄끄러워져서 제가 끊어냈어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셨죠? 지켜보세요. 이번 분들 리딩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드가 지금 저기 곰돌이 카드예요. 주변에 막 칼이 꽂혀 있죠.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때 이 낯선 사람과 인연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뭔가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 상황에서 꺼내주길,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나를 이 감정, 이 기분, 이 현실적인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돼. 이 상황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 이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탈출했으면 좋겠어. 자, 제가 이 카드를 설명할 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곰돌이 저기 지금 칼이 막 꽂혀 있지만 맨 뒤에 곰돌이 딱 뒤를 보시면은 칼이 듬성하게 꽂혀져 있죠. 양쪽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바운더리 이 선을 향해서 다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맨 뒤에 곰돌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약간 상상해보세요. 귀엽기도 하지만 일단 이 상황 자체는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차례차례 꽂혔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막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상황 자체가. 근데 반면 상대방의 상황 어때요? 위에 보면은 펜타클 막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고 여자가 이렇게 손에 새를 바라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죠.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도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칼이 꽂혀져 있는 것과 저 코인 펜타클들이 꽂혀져 있는 상황 자체가 달라 보이죠. 그겁니다. 나는 상대방과 굉장히 상황적 현실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이 사람과 이어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할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도 진짜 금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마음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여러분이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뒤로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만 곰돌이가 나가지 못하게 지금 눈 가려놓고 몸 묶어놨죠. 내가 뭘 보여야 나갈 거 아니에요. 틈이 있는지. 근데 얘는 지금 겉에 칼이 다 꽂혀져 있고 나는 손, 발 묶여 있고 내가 이거를 푼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을 나간다 그래도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곰돌이 입장에서는 그쵸?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땐 쟤 뒤로 조금만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쟤 완전히 막막한 상황은 아닌데 라고 딱 한 번에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아니야 너 희망 있었어. 야 너 이거 답이었어. 3번아 예를 들어 뭐 3번이 곰돌이라고 그냥 여러분한테 말해볼게요. 얘 곰돌아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너 이거 문제 아니야. 너 문제 해결돼. 너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야, 답 있잖아. 이 뒤로 나왔으면 돼.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직접 와서 눈 가린 것만 풀어줘도 여러분이 손발이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둘러보고 뒤로 나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 입장에선 안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해, 두 해, 뭐 한 주, 일주, 이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갖고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온 어떤 이 문제가 나를 결국에는 막아서는 상황이 돼버렸던 이 막막한 상황이란 얘기고 상대방이 봤을 땐 한 번에 보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도와달라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요. 이 관계예요. 두 분은. 그러나 도움은 줬죠. 도움은 분명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곰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펜타클 들고 그쵸?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죠. 이제 나는 준비가 됐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귀인인 거예요. 결국엔. 이 되게 웃겨요. 이 그림들이 지금 귀인의 그림으로 엮여져서 들어가요. 상대방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도와줄 힘이 됐고 여러분을 도와줄 여력, 기력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본인이 여러분과 비슷하게 힘들거나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나 살아가기 바빠요. 그러면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그죠? 근데 상대방 보면은 시간도 많아요. 아니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 재밌게 그냥 이미지로만 한번 봐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 능력도 돼. 뭔가가 마음이 그러니까 당연히 편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닥만 보고 땅만 보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막 금전이 여러 개 있지만 금전을 막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 새를 보면서 아 너도 있었구나 그래 이러면서 난 되게 여유롭잖아요. 일단 시간적인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기꺼이 여러분에게 본인의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이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음으로써 이 인연은 이어져요. 낯선 사람과의 이 인연이 이어져요.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고 아주 성심성의껏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 나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는 않고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너무 고마웠어. 혹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너무 막 좋아가지고 밥을 산다던가 사적으로 더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애정을 표현한다거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아 괜찮아 라고 할 거예요. 아니야 나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야. 나 그냥 돼서 너한테 도움 준 거야. 나 너한테 뭐 이렇게 엄청난 거 바라고 대가 바라고 마음 바라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가 이만큼 나한테 해주길 바래서 그런 거 아니고, 나 어떠한 감사 표현 같은 거 감사 표시 안 받아도 되고, 나 그냥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나 도와준 거거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인연이라면 인연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막 도와주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설령 막 다 자선사업가라고 쳐요. 도와줬다 쳐요. 여러분의 이 상황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운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줬다고 쳐요. 꺼내줄 수 있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 너만 도와준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들 그래 너 나만 도와주는 거 아니고 너 시간이고 돈이고 뭐 마음이 너 넘쳐나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나 도와준 거구나. 그래 이럴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무리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라고 해갖고 도움으로 우리가 인연이 닿았다 쳐요. 우리나라 모두를 도와줄까? 세계적으로 다 도와주고 있을까요? 그 중에 인연이 된 사람을 도와주고 있겠죠? 굳이 자선사업가라 친다면. 그러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나와 그렇게 만났지만 나에게 대가를 바라진 않을 거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준다, 고맙다, 뭔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양할 거예요.
근데 나를 도와줄 거고요. 여러분은 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재생할 수 있다. 확신에 찬 다시 새로운 준비, 도약,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금전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직업으로 인한 취업 준비,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이쪽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뭐 동업자가 막 계속 막 이래. 문제를 일으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제휴 관계인데 우리가 막 동맹이고 뭐 아무것도 안 돼. 뭐 친구 관계고 뭐 다 막 막막해. 연인 막 이 사랑. 나는 이제 사랑이란 건 다시 못할 것 같아. 등등 여러 가지로 나한테 현실적인 문제. 상대방은 기꺼이 해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나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그것으로 인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엔 저 사람은 나한테 좀 귀인이에요. 시기적인 귀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시기적으로. 언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빠져나갈 곳이 없을 때, 칼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꽂혔을 때도 그래 했을 거예요. 여섯 개, 그래, 일곱 개, 그래? 점점 뭔가, 응? 뭔지 아시겠죠? 8개, 이제는 진짜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쯤. 자, 그러면 여러분, 귀인, 운 다 가져가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귀인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해요. 여러분이나 상대방 모두 다른 카드는 나와 있지만 4번 여러분이 아래 곰돌이 카드, 위에 인물 카드 보면은 이게 상대방인데 여러분은 굉장히 이 상대방하고 좀 독특한 관계인데요. 이 관계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구도에 있는 관계라 그래야 될까? 서로가 경쟁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싸우는 상황, 갈등하는 상황,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뭔가 결과를 꼭 봐야 되는 상황,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좀 결단이 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결판을 내야 될 게 있는 상황인 거죠. 낯선 사람하고 도대체 뭐 결판 내야 될 게 뭐가 있으려나 싶겠지만 우리의 이 상황은요. 한 사람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목적이 뚜렷하고 급하게 막 이제 나를 향해 막 다가오는 상태예요. 나는 이젠 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 뭔가 좀 그만하고 싶은 상태, 조용하고 싶은 상태. 그러나 겉으로는 여러분이 절대 나 그만할게요. 막 다 광고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공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실 수 있겠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소드 4번이에요. 여러분의 카드가. 휴식, 휴전. 어떻게 보면은 뭐 에너지를 잠시 충전했다가 다시 싸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고, 이 전쟁터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뭔가를 진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물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뭔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범해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상황, 이 위치, 사람이지만 나의 속은 굉장히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의욕을 내갖고 뭔가를 해봤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잠깐 그냥 차라리 좀 쉬어야 된다. 좀 충전을 하겠다. 좀 충전하고 있다가 다시 싸우러 나가든 내가 좀 잠깐 좀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좀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인 거고 상대방은 될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요. 그냥. 근데 웃긴 게 제가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막 아니면 어디 가서 저 이제 좀 쉴게요. 저 뭐 이제 지쳤어요. 저 너무 무기력하고요. 제가 이제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이 관계에서 제가 이 싸움에서 진 것 같네. 제가 당신하고 이 관계에서 제가 진 거 인정할게요. 저 되게 무기력해요, 지금. 저 뭐 충전하고 올게요. 저 좀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와서 얘기할게요. 이런 걸 얘기하겠냐 이거죠.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지만 내가 이미 좀 지치고 무기력하고 이미 안 되는 걸 아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한테 계속 밀어붙이고 진행하자, 계속 이어서 하자. 왜냐?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내가 겉으로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끝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연락해 올 거고, 진행하자고 밀어붙일 거고, 그죠? 계속해서 속도를 낼 거고, 좀 성급하게,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빠르고 추진력 있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자기 생각에 이제 취해가지고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며 이 주변 사람 고려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그냥 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상대방하고 관계에서 좀 지치죠. 상대의 과다 의욕에 나는 좀 지쳐요. 그리고 상대방이 성급한 결정을 할수록 나는 더더욱 지쳐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관계에서. 내가 알고 있어요. 사모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 연인 관계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늘 리딩의 조건이 낯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 해당하는 관계는 공적인 관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아무것도 연관도 있지 않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밀어붙일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딱 케이스는 한 가지예요. 내가 뭐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 사러 갔어.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막 내가 이제 전 뭐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환불을 할게요 했는데, 환불 안 된다면서 뭐 계속 막 사 가라고, 막 더 가져가라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저 그냥 주문 취소할게요 이래. 나 주문 절대 취소 안 되고 이미 내가 배송했으니까 물건 이미 다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 뭐 완전 이것도 배제시킬 순 없죠, 사실 우리가. 그쵸? 진짜 뭐 선입견 갖고 이렇게 리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낯선 사람이라는 것 전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연인, 기존의 친구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얽힌 사이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은 하고 있지만 못하겠다, 저 사람 감당 못하겠다 이거고, 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 할 수 있다, 하자, 뭐 얘기하자, 뭐 자기 뜻대로, 이거 내 뜻대로 하자,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계속 두고 있어요. 마음에 계속 두고 있게 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두 분의 일이 끝나든, 어떤 식으로 뭐 결말이 되든, 과정에서 두 분이 뭐 피 튀기며 싸우든 아니든 여러분은 일단은 쉬고 있어요. 어떤 대응도 안 해요. 그러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하다가 잠깐 멈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강박증도 있고 조금 약간 편집증적인 성격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승부사 기질이 좀 너무 집착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맺은 관계에서 여러분이 좀 반응을 안 하고 지치면 그만할 법도 한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관계를 갈등으로 끌고 가든, 이 좀 지치는 관계에서 해결보지 못한 상태로 끌고 가든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대비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피해를 볼까봐, 혹은 이 관계에서, 아니면 자기가 뭐 질까봐, 뭐 여러 가지로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관계에서 있어서 끝이라고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두 분이 어떻게든 얽히게 되어서 인연이 닿았지만 이 인연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이어진 인연이지만 자기한테는 아직도 뭐 자기 고객이거나 자기 동료거나 자기 지인이거나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좋게 끝을 내야 된다, 강박이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자꾸 좋게 뭔가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상황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소드 카드를 보세요. 오른쪽 곰돌이 퀸 카드를 좀 보세요. 여러분 보면 자기 방어 끝판왕이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칼같이 끊어낼 거예요. 어, 너, 나랑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갖고 뭔가를 자꾸 준비하고, 뭐,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있나 본데, 나는 이미 너랑 갈 길이 달라. 나는 너랑 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끝내. 내가 그냥 줘야 될 게 있으면 주고 끝내고 아니면 너 그냥 나한테 이쯤에서 나 너한테 더 이상 받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끝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설령 이게 진짜 뭐 근데 마음으로 보이진 않아요. 컵카드는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실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두 분의 생각 사이에서 오는 어떤 문제로 인해 두 분이 얽히게 돼요. 거기에서 오는 두 분의 갈등,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무기력함,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아주 칼 같은 태도로 분명히 하면서 상대방은 느낄 게 있죠. 교훈을 줘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교훈을 줘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떤 좋은 뜻으로 하겠다고 한 건 알겠지만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돼. 넌 네 열정 과다, 의욕 과다가 너에게 굉장히 정의롭고 정의감을 선사할 수 있고 너 자신을 멋있다고 뭐 잘났다고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너 나한테 그랬으면 안 돼. 너 나한테는 선 넘은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은 끊어내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5번 분들 리딩 들어갈 거예요. 자,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대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서투른 감이 있어요. 관계를 어떻게 맺고 끊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건 간에 자기가 인연을 끊을 때에는 극단적으로 그냥 끊어져 버리거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우리 이제 누구나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야 우리 끝내자 해가지고 아 그래 이제 너랑 나랑 한 몇 년 알았으니까 이제 좀 끊을 때가 됐다 잘 지내라 하고 끊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같은 경우는 조금 극단적으로 관계가 끊어지거나 본인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관계에 있어서 조금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멀리 있거나 차라리 혼자를 선택하거나 모두와 같이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땐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싸움이나 갈등이 나거나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처음은 상하 관계, 좀 우리가 확실한 관계, 조건이면 조건, 좀 마음이면 마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조건이면 조건. 뭐 현실적인 조건이면 현실적인 조건, 마음이면 마음이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모이게 되는 이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것을 깨닫는다고 나와요. 어떤 걸?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못 맺었던 사람이구나. 현타도 오고 회의감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에게 굉장히 좀 잘해줄 것이라고 나와요. 인간적으로도 되게 잘해줄 거고 여러분도 사실 그렇게까지 내 마음이 막 엄청 모두를 막 어우르고 아우르고 받아주고 이런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 안에서 보여져야 하는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줬으니까 너한테도 똑같이 되게 굉장히 친절하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이해를 해준다거나 말을 잘 들어준다거나 사랑을 준다거나 관심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똑같이 잘해줘요. 상대방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에게도 잘해줘야 하는 어떤 자리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린다고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은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돌아서는 식의 어떤 이런 마음도 조금 보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좀 가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보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나와요. 그 말인즉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주는 어떤 영감, 느낌 이런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 5번 분들이 진짜 내 마음, 내 속,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 스스로 평가가 좀 인색할 수는 있거든요. 내가 이제 나 스스로가 나한테 되게 잘났고 나는 역시나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는 그래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사람들 간의 사이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여러분의 위치, 존재 자체가 이미지, 평판, 평가를 받는 이 위치에 있다는 거고 그 소문도 쉽게 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작은 자리가 됐던 큰 자리가 됐던 미디어가 됐건 방송이 됐건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냥 내 사업적인 위치 아니면은 뭐 직업적인 위치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적인 모임, 사교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모임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나한테 표현을 좀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본인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를 떠나갈 거야. 너도 나한테만 잘해주는 건 아닐 거야 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가 조금 알게 모르게 붙었다. 끊어졌다. 또다시 연락을 하면 되게 반갑게 맞아줬다가 서로가 뭔가 진심은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야, 나 사실 이런 사람이야. 나 사실 모두에게 잘 보이는 거 귀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상대방도 사실 뭐 나 너한테만 관심 받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지만 서로 어떻게든 묶여있는 이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연락은 주고받고 하지만 서로가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내가 계속 헤어졌다 붙었다 연락을 했다가 연락이 끊겼다가 이것을 좀 반복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차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조금 질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도 좀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과의 어떤 마음이나 갈등 이런 대화 속에서 좀 아직까지도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이렇게 좀 섣불리 생각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좀 떠나가게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에는 상대방이 계속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낯선 관계에서 인연이 맺어지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낯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닿은 다음에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필요했던 존재인지 오해도 약간 있고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이미지, 뭐 나이, 연령, 뭐 내 이런 어떤 보여지는 이 사람이 날 생각하고 있는 환상 이것에서 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자꾸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조건적으로 대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서만 이렇게 베풀려고 했더니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를 조건적으로밖에 대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과 어떤 갈등은 있겠으나 이게 결국에는 갈등을 넘어서 다시금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마음 이런 사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네가 좀 특별한 것 같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좀 고백하는
뭔가 이렇게 꼭 사랑 표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상대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상대방을 찾게 된다. 만약에 상대방이랑 싸워서 끝났다 그래도 다시 차단을 풀고 연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분은 맺은 관계 이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